축산, 검협전. 22화 자금낭의 기인. 설망을 마주쳐 자금낭에 3번 오르고 기인을 찾다 백록동에서 원한만 맺네. 자고로 돈이란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쉬운 법이다. 8만 냥은 꽤 큰 돈이지만 이렇게 물 쓰듯 써대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다. 도균이 별 생각 없이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도전이 주인의 유언을 상기시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돌아가신 주인 어른이 가업을 일으키느라 한평생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도련님이 부호라고는 하지만 말이 그렇지 절반 이상이 다른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인지 명확히 말씀해주지 않으셨으니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할 뿐인데 도련님은 3년도 되지 않아 일화를 다 써버렸네요. 다행히 소인이 관리하는 땅에 해마다 풍년이 들어 이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도련님을 대신해 재산을 불려놓았는데 그 땅을 판다고요? 수중에 돈이 없다고 땅을 팔면 일단 불효자식이라는 소문이 퍼지겠지요. 지금처럼 물 쓰듯 써대면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금방 바닥날 겁니다. 처음부터 아껴 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소용이 없군요. 도련님 장가갈 돈도 필요하고 소인도 먹고 살아야 하니 제가 살아있는 한 땅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죽어서 주인어른 얼굴을 어찌 뵙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무예를 익히는 것은 좋으나 스승을 잘못 들였습니다. 제 눈에는 제대로 무예를 익힌 자들이 아니라 강호를 떠도는 무례배로 보입니다. 세상 천지에 제자에게 지는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도련님과 겨루러 찾아온 사람들을 꼭 그 자들이 나서서 먼저 만나는 것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인이 비록 무예의 문외한이지만 도련님이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타고났더라도 20도 안 된 나이에 천하제일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돈이 없어 더 이상 스승을 둘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노잣돈 조금씩 쥐어서 돌려보내세요. 도련님이 정말 무예로 뜻을 이루고 싶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진짜 영웅을 직접 찾아가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진짜 영웅은 절대 제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자들을 내보낼 노잣돈과 새로운 스승을 모실 돈은 소인이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하나, 지금 있는 자들을 계속 데리고 있겠다면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도균은 효성이 지극하고 최소한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는 젊은이였기에 잘 따져보며 깊이 고민했다. 도전의 표현이 조금 과하기는 했지만 모두 옳은 말이었다. 그동안 훌쩍 담을 뛰어넘고 가볍게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경공법을 배우고 싶어 스승들에게 수차례 가르침을 청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응한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실력을 쌓아야 한다며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묶고 뛰라고 했다. 1년 넘게 연습하니 모래주머니를 달고 일장 높이 지붕에 뛰어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소위 물찬 제비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붕에 올라서서 발을 내딛는 순간 기왓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혹시 스승들이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 의심스러웠다. 도균이 참다 못해 직접 시연해달라고 요청하자 스승들은 오랫동안 시전하지 않아 당장은 힘들겠다거나 무릇 영웅은 좀도둑 같은 경공술을 익히지 않는다며 온갖 핑계를 댔다. 나중에 두 사람이 시범을 보이긴 했으나 도균의 실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도균이 끝까지 경공술을 배우겠다고 고집하자 스승들은 마지못해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 대단한 인재인양 요란을 떨었지만 만나보니 역시나 별것 없었다. 도균은 이번에 도전의 충고를 듣고서야 그동안 모두가 한 입으로 떠받드는데 길들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타고난 성품이 여린 탓에 스승들을 쫓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자네 말이 맞아.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게.
그런데 스승님 가운데 두 분이 오늘 혼사를 치러야 하고 한 분은 상을 당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미 은자 500냥씩 주겠다고 약속했어. 또한 이미 약속한 스승님들 이달 용돈이 1000냥이 넘으니 당장 은자 3000냥이 필요한데 변통할 방법이 없네. 앞으로 자네 말에 따를 테니 이번만 좀 체면을 세워주게. 예. 소인 수중에 있는 재산은 기실 도련님 것이지요. 아마 주인 어른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 무거운 소임을 맡기셨나 봅니다. 소인이 처자식이 없는 데다 나름 성실하다고 여기신 것 같네요. 어쨌거나 도련님이 처음 하는 부탁이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지요. 부디 주인 어른의 유언을 잊지 말고 앞으로는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자들은 얼른 쫓아버리세요. 그러고는 다른 곳에서 은자 3천냥을 융통해 주었다. 도교는 이번 달 용돈은 겨우 지급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임을 잘 알았다. 능력 없는 스승들이지만 내보내자니 미안하고 붙잡아 두자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 도전이 몇 번이나 재촉했지만 대충 둘러대며 차일피일 미루었다.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열흘이 훌쩍 지났다. 하루는 스승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인이 와서 말을 전했다. 행색이 남루한 사내가 도련님을 뵙고 싶답니다. 세소진이 얼른 나서서 도균이 할 말을 가로챘다. 공자가 그런 거지를 만나 뭐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쫓아버리지요. 구걸하는 자이거든 돈 조금 쥐어주고 비물을 청하거든 바로 데려오세요. 세소진이 알겠다고 대답한 후 부랴부랴 달려나갔다. 너덜너덜한 옷에 허리띠 대신 새끼줄을 두르고 얼굴에 떼국물이 흐르는 중년 남자가 하인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세소진이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뭐 하는 놈이냐?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남자가 세소진을 위아래로 훑더니 피식 웃었다. 당신이 여기 스승들 우두머리요? 내 사제 육지금령 위청에게 은자 50냥을 줄 테니 자네들 밥줄인 도균에게 져달라고 했다지? 이름을 알리려고 찾아온 것인데 그따위 애송이 달래는 노름에 장단 맞출 수 없다며 거절했다더군. 하지만 나는 다르오. 요 며칠 돈이 궁해졌거든. 내 사제에게 50냥을 주겠다고 했다니 나는 500냥을 받아야겠어. 한 냥이라도 모자라면 당신들 밥줄인 그 애송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동냥하러 온 거지라고 생각해 호통을 쳤던 것인데 위청의 사형이라니. 작년에 위청이 도균과 겨루겠다고 찾아왔을 때 세소진이 먼저 상대했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졌었다. 그때 세소진이 50냥을 줄 테니 도균에게 일부러 져달라고 제안했고 위청은 단칼에 거절하며 한껏 비웃고 떠났다. 그런데 사형이라면 위청보다 더 강하지 않겠는가? 세소진은 비밀이 탄로나 창피를 당할까 불안하면서도 혹시 실력도 없으면서 괜히 허세를 부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 묘책이 떠올랐다. 비물을 하러 오셨군.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일단 들어가서 비무 규칙을 들은 후에 겨루는 것이 어떻겠어? 이곳 규칙은 이미 잘 알지. 당신들한테 져주면 30냥, 당신들 밥줄한테 져주면 50냥이라지? 노잣돈이라고 그럴듯하게 인심 쓰는 척하면서. 세소진은 수치스럽고 분했지만 일단 참고 넘기며 다른 스승들과 눈짓을 주고받았다. 최대한 예를 갖추어 공손히 안으로 들게 한 후 기회를 봐서 다 같이 손봐줄 생각이었다. 남자는 세소진의 수작을 눈치챘지만 비웃음을 날리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세소진이 앞장서서 남자를 화원으로 안내했다. 비무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불시 공격으로 무공 실력을 확인해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잘 구슬려 노잣돈이나 두둑하게 쥐어서 보낼 생각이었다. 남자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피는데 내공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힘없는 발걸음이었다. 모두 허풍이라 생각하니 내심 마음이 놓였다. 화원으로 통하는 좁은 길에 들어서자 보는 눈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공손히 옆으로 비껴서며 남자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남자가 등을 보이자마자 온 힘을 다해 등을 내려쳤다. 순간
바위를 내리친 듯 강한 통증이 밀려와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는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진짜 무림의 고수였다. 깜짝 놀란 세소진이 상대의 반격을 예상하며 뒤로 한참 물러섰으나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자적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싶었으나 어찌 해야 좋을지 몰라 일단 조용히 뒤따라갔다. 세소진은 자신의 거처 앞에 걸음을 멈추고 남자에게 안으로 들라고 권했다. 남자는 손이 퉁퉁 부어오른 세소진이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몇 마디 툭 던졌다. 어떻소? 이 정도면 은자 500냥 감은 되지 않겠소? 세소진은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소인의 식견이 짧아 영웅을 몰라뵙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존함과 찾아온 까닭을 말씀해 주시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도에서 온 조심원이요. 오래전부터 이곳 스승들 명성이 자자하여 가르침을 청하러 왔소이다. 내가 지면 깨끗이 물러나겠지만 당신들이 지면 싹 다 물러가시오. 더 이상 공자를 우롱하지 말란 뜻이요. 이미 호되게 당한 세소진은 다 같이 동시에 덤벼도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감히 고수의 눈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저희는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다만 이 집 도련님이 주는 용돈이 아니면 늙은 부모님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 제발 비모 신청만은 참아 주십시오. 이곳에 머무르시겠다면 공자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은자 500냥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아픈 손을 맞잡고 연신 곱실거리며 사정했다. 쯧쯧, 너희 같은 무례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민들을 모두 싸잡아 욕하는 것이 아니냐? 남을 등쳐먹고 머릿수로 이기려 들고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 암계를 쓰고 결국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비굴하게 애원하고 내 놈들을 용서하는 건 무리민의 도리가 아니다. 싹 불러 모아 한꺼번에 덤벼라.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다. 세소진이 거듭 애원하는 중에 창밖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열불나서 못 들어주겠군. 불쑥 나타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도균이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